안녕하십니까. 진실과 팩트 소식을 논리 정연하게 뉴스 소식을 전해드리는 보수정치 퇴근TV입니다. 오늘도 우리 자유민주주의 수호하며 우리 보수의 미래, 정말 우리나라가 올바른 길을 가고 있는지 우리 퇴근TV 가족분들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오늘은 대한민국 경제와 외교를 동시에 흔드는 아주 중요한 뉴스를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이재명. 네, 이재명이 미국 타임지와 진행한 인터뷰가 있는데요. 아시아판 커버 스토리로 실린 만큼 크게 보도가 되었습니다. 제목은 이렇게 달렸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한국을 재부팅하고 도널드 트럼프의 한심을 사려야 한다. 여기서 이미 힌트가 보입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이재명을 좋아하지 않고 신뢰하지 않으니 환심을 사려야 한다 식으로 표현한 것이죠. 그리고 실제 협상 과정에서도 관세협상, 관세협상 또한 트럼프는 이재명 대통령에게 3,500억 달러라는 어마어마한 금액을 요구하며 무리한 압박을 가했습니다. 이건 단순히 경제 문제가 아니라 이 금액 왜 요구했을까요? 트럼프가 이재명을 신뢰하지 않기 때문에 요구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지금 이 흐름세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 우리 퇴근TV 가족분들과 정말 너무나도 중요한 소식 함께 이야기를 나눠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본론으로 들어가기 앞서 우리 퇴근TV 가족분들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리고요.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방금 보여드렸던 사진에서 제목을 보시면요. 이재명 3,500억 달러 미국에 요구 동의했으면 내가 탄핵 당했을 것. 요렇게 제목이 실렸는데요. 일단 3,500억 달러를 현금으로 내라. 미국이 그렇게 요구를 했었죠. 투자에서 손실이 나면 한국이 책임져라. 이건 사실 정상적인 투자 협상이 아니긴 합니다. 트럼프의 압박이죠. 트럼프는 협상할 때 상대방이 마음에 들어하지 않거나 신뢰하지 않으면 정말 무리한 금액, 크나큰 금액을 던지고 조건을 내세워 상대방을 흔드는 방식으로 압박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요, 결국 저는 제 생각에는 이번 사안이 단순한 경제 문제가 아니라 트럼프가 이재명을 신뢰하지 않아서 생기는 정치적인 압박이라고 생각합니다. 트럼프는 동맹국 지도자 중에서 자신이 신뢰하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을 확실히 구분을 합니다. 실로 윤석열 전 대통령 시절 어떻게 했죠? 트럼프가 한국을 대할 때와 지금 이재명을 대할 때의 태도는 확연히 다르다라고 생각합니다. 이번 3,500억 달러 요구는 나는 너를 믿지 못하니 너한테 더 많은 걸 요구하겠다. 그런 메시지 아니겠습니까? 즉, 문제는 단순히 거절을 했느냐가 아니라 왜 트럼프가 한국 대통령을 이렇게 대했는가입니다. 대통령 개인의 신뢰 부족이 결국 국가적 부담으로 돌아왔다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요, 지금 이제 화면에 보이다시피 미국이 이익 많은 반도체, 의약품, 그리고 자동차, 현재 자동차 관세 25% 때리고 있죠. 트럼프는 압박은 단순히 정치적 불신에서 그치지 않습니다. 그 결과가 방금 말씀드렸던 자동차 산업에 대한 경제적 압박으로 이어지고 있으며 지금 미국은 한국산 자동차에 25% 관세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죠? 현대차, 우리나라에는 기아차가 있죠. 그리고 전기차와 SUV, 시장의 점유율은 크게 높였지만 이 관세 때문에 가장 경쟁력이 크게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격이 비싸게 팔리고 있다. 즉 경쟁사인 일본이 어떻게 보면은 반대로 일본 차는 미국 내 생산 비중을 높이고 미국과 일본의 안보 동맹으로 정치적인 지원까지 받고 있기 때문에 현대차와 기아차가 밀릴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이 관세 25%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번 관세 문제가 단순한 무역 이슈가 아니라 결국 트럼프가 이재명 정부를 마음에 들어하지 않기 때문에 더 강하게 밀어붙이는 압박이라고 생각합니다. 트럼프 입장에서는 신뢰하지 않는 지도자에게 혜택을 줄 이유가 없죠. 그렇기 때문에
한국산 자동차에는 관세 폭탄을 유지하고 일본 차에는 사실상 유리한 환경을 만들어준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는 뭐 현대차, 기아차뿐만 아니라 한국 경제 전체인 아까 뭐 반도체, 의약품도 이야기가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이에 더불어 한국 경제 전체와 청년 일자리에도 직격탄이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정부가 조건을 거절했다라는 말로 끝낼 게 아니라 왜 이러한 관세 압박을 받게 됐는지,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협상을 할 것인지 국민 앞에 분명히 밝혀야 합니다. 그래서 이재명은 현재 인터뷰에서 이렇게 또 이야기를 합니다. 안보는 미국, 경제는 중국 시대는 끝났다고 하면서 한국이 강대국 사이의 브릿지 역할, 다리 역할을 해야 한다라고 말을 했는데요. 하지만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현실은 그리 단순하지 않습니다. 트럼프 같은 지도자가 한국 대통령을 마음에 들어하지 않고 신뢰하지 않으면 다리 역할은커녕 양쪽 모두에게 끌려다니는 약한 고리로 전락할 수 있기 때문이죠. 다리는 이제 영어로 브릿지라고 하죠. 브릿지라는 말은 이상적이지만 실제 국제 정치에서는 다리는 흔들리면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한국이 확실한 원칙 없이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줄타기를 한다면 결국 미국에게도 신뢰를 못 얻고 중국에게도 버림받을 수 있기 때문이죠. 특히 트럼프 같은 협상가는 신뢰하지 않는 상대를 다리로 세우는 게 아니라 오히려 더 세게 압박합니다. 따라서 한국이 진짜 다리 역할을 하려면 한미동맹이라는 기반 위에서만 가능하다라고 생각합니다.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라는 공통 가치를 바탕으로 미국과 굳건히 협력하고 동시에 중국과는 원칙적으로 제한적인 경제관계를 유지해야 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태인TV 가족분들 오늘 내용을 좀 정리를 하자면요. 그러니까 트럼프 전 대통령은 이재명을 신뢰하지 않으니 3,500억 달러라는 정말 무리한 금액을 요구하며 압박을 했고 그 결과 뭐가 됐죠? 자동차 산업이 25% 관세 폭탄이라는 불리한 조건에 놓였고 결국 현대차와 기아차, 일본차와 경쟁해서 불리한 싸움으로 이어지고 있다는 것이죠. 결국 이재명 대통령이 말한 다리 전략은 원칙 없는 줄타기로 비춰질 수 있으며 오히려 미국의 불신을 키울 위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 사안을 보면서 대통령 개인의 신뢰 부족이 곧 국가의 부담으로 돌아올 수 있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느꼈습니다. 트럼프가 윤석열 전 대통령을 대할 때는 강하게 밀어붙이지 못했던 이유가 있습니다. 왜죠? 서로 신뢰가 있었기 때문에, 동맹을 존중했기 때문이죠. 하지만 이재명 대통령에게는 그 신뢰가 없으니 트럼프는 더 크나큰 금액을 요구하며 압박을 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결국 대통령 개인의 이미지와 신뢰가 국가 경제, 국민 세금, 청년 일자리와 저는 직결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대한민국의 외교는 대통령의 개인적 호불호가 아니라 국익과 안보를 지키는데 초점을 맞춰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이 해외 언론 앞에서 탄핵 당할 뻔했다라는 말보다 어떻게 한국 경제를 지켜낼지, 어떻게 관세 문제를 풀어낼지 분명히 말했어야 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태연TV 가족분들 이렇게 좀 정리를 해보도록 하고요. 제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